혹시 코 재수술이나 좀 더 화려한 라인 고민해 본 적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이 기증늑연골이라는 재료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내 몸에 칼도 안 되고 흉터도 없고 수술도 간단하니까 듣기만 해도 혹하죠. 하지만 만약 이게 그렇게 완벽한 재료라면 왜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굳이 힘들게 본인의 늑연골, 자가늑연골을 사용할까요? 오늘은 이 기증늑연골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리브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윤섭 원장입니다. 기증늑연골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채취한 갈비뼈에 붙어있는 연골을요 특수 처리 가공을 해서 만든 의료용 재료예요. 가격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내 연골을 자기 몸에서 직접 떼지 않고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를 써도 되니까 수술이 간단하고 채취할 때 있을 수 있는 흔적이나 형태가 남지 않고 채취 부위 통증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히 좋은 재료처럼 보이지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증늑연골을 잘 쓰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기증늑연골의 흡수와 이로 인한 코 모양 변형 문제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연골은 원래 주변에서 혈액 공급을 받아야지 오래 버티는데요. 기증늑연골은 사실은 이미 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일부 흡수되기도 해요. 실제로 5, 6년 지난 다음에 꺼내보면 흐물흐물해져 있거나 조각조각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도 20에서 30% 정도는 흡수된다고 나오지만요, 제 경험상 체감은 더 높아요. 반대로 이 자가늑연골이나 귀연골, 비중격연골은 수십 년이 지나도 부피나 형태가 거의 그대로예요. 기증늑연골이 코끝 지지대로 쓰인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대가 약해지거나 조각나게 되면 결국은 코끝이 내려앉거나 처지거나 들리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증늑연골로 수술한 분들은요, 코의 기둥인 비중격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거의 대부분 또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는데, 이로 인한 재수술 시 비용도 더 들고요, 수술 난이도도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쓰인 이유는 간단한데요, 편리하기 때문이죠. 채취 과정이 없으니까 수술 시간이 줄고 흉터 부담도 없고 흡수되기까지 사실은 수년에서 그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장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양 변화가 또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솔직히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몇몇 환자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험을 한 이후로는 웬만하면 요새는 잘 권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환자분이 원한다면 흡수 가능성, 재수술 가능성 이런 문제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코끝 재료로는 귀연골, 비중격연골, 자가늑연골, 오직 자기 연골, 자가조직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2, 3cm 정도의 작은 절개로 채취할 수 있고요, 며칠 정도 뻐근한 느낌은 있지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부작용도 적고 무엇보다도 코 모양이 예쁘고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재수술 가능성, 모양 변형 가능성 가장 적은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의사분이든 고객분들이든 자가늑연골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이고요. 특히 재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완성도, 지속성, 안전성 최우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더 많이 선택하세요. 다시 재수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제 성공적인 코 수술은 예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내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포함돼야지 진짜 성공이죠.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올리브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윤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